투약 자백하셨습니까? 그동안 부인하다가 왜 시인하셨습니까? 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가수 겸 배우죠. 박유천 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총 7번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이제 자백을 한 건데요. 평론가님, 네. 결국 쉽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송치가 됐네요. 네, 어제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수사를 받다가 네. 드디어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박유천 씨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고 그래도 버티다가 마약 성분이 어떻게 내 몸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드디어 인정을 했죠. 네. 이 황하나 씨가 주장했던 3차례의 구매, 5차례의 투약, 여기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는 추가 투약도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2번 더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하나 씨와 6번 했다는 거고 한 번은 개인적으로 오피스텔에서 저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7번의 투약이 확인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는 끝났고 본인이 다 자백을 했고 그래서 어제 이제 수원지검으로 기소 의견으로 경찰은 송치를 한 거고 이제 검찰에서 기소 준비를 하고 이제 재판을 기다려야 될 상황인데 어제 오랜만에 언론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자기 고백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볼까요? 표정을 보면서 다 내려놓은 표정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유천 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해서 죄송하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 전, 네, 지난달 10일이죠. 나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 결코 강하게 기자회견을 했었죠. 어제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제가 벌 받아야 될 부분은 잘 벌 받고 그러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어제 모습, 혐의를 인정한 후에 박유천 씨의 모습은 정말 기운이 없어 보이고, 얼굴도 수척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부분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이 혐의를 인정해라 한 거는 가족과 담당 변호사의 설득이 유효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이제 유 시장에 들어간 다음에 본인이 심경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구속이 되냐 안 되냐는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구속이 되게 되면 연예인 생활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이제 갇혀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술 자체는 황하나 씨의 진술이 있긴 한데 자기 몸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피해갈 수도 있다. 그 가능성에 굉장히 집착을 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렇지만 채무에서 일단 마약 성분이 나왔잖아요. 네. 영장이 또 발부됐다는 것은 영장 전담판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범죄 혐의가 완전 소명이 됐다. 이거 박유천이 거짓말한 거다.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을 하고 가다 보면 너무나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아마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죄를 저지르고 반성을 안 했는데 그걸 누가 용서를 해주겠습니까? 재판부에서. 그래서 본인 입장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변호사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이거 다 인정이 되는데 너만 부인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국 선고의 어떤 양형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처음부터 범행을 다 인정을 했다고 하면 초범이기 때문에 불구속도 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변론만 잘하면 나는 연예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이런 짓을 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있으면 불구속되고 재판받고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는 예상되는 형량 조심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일단 이제 범행을 다 인정하고 초범이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사실은 1심 선고 결과는 집행유예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죠. 거짓말을 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또 진정한 반성을 했다고 하는 걸 전제로 얘기했죠. 한다면 그러면 결국 선고에서는 변호사나 주위에서 야, 너 이제부터 인정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그때까지만 구속돼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보면은 사실 박유천 씨가 계속 완강하게 부인을 했었는데 오죽하면 친척들이 말하기를 잘 모르겠다. 오죽하면 미국에 검사를 의뢰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부인을 했었잖아요. 예, 미국에 의뢰까지 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뭐였었냐면 아마 박유천 씨가 처음에 완강히 부인할 때는 제 생각엔 자기 스스로도 속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안 했다라고 나 스스로 속이고 나면 네. 결과적으로 내 몸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이게 왜 나올까요? 라는 말을 사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친척 앞에서도 보였던 것 같은데 벽에 막 머리를 자신의 자학을 하면서 나는 진짜 안 했는데 어쩌라는 거냐라는 식으로 하니까 친척들이 잘 믿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안 한 아이의 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뭔가 테스트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혹시 마약을 상습적으로 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했을 때 그 자체만으로 남성 몸에 어떤 양성 반응이 나올 만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의심 속에 미국에까지 이걸 의뢰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박유천 씨가 워낙 결백하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정작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 박유천 씨는 정말로 이거면 난 끝이다라는 생각에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다 속였다라는 것 자체가 참 비참하죠. 네. 박유천 씨는 황하나 씨와 이제 결별 후에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황하나와 작년 초 결별했습니다. 결별 후에 황하나에게 협박에 시달렸지만 제 곁에서 저를 좋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었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네, 지금 박유천 씨가 저런 주장을 했었는데 최근에 한 언론에서 실제로 황하나 씨가 박유천 씨를 이렇게 협박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이게 있죠. 지금 경찰 조사는 아니지만 이제 투약 누가 마약을 먼저 하고 권했느냐 하는 책임 문제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아직까지 황하나 씨하고 박유천 씨의 격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황하나 씨는 이런 얘기를 했죠. 박유천과 다시 만나게 되면서 마약에 손대게 됐다. 2015년에 했던 걸 인정하고 나서 그동안은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자고 있을 때 투약을 당하기도 했고 강권을 하기도 했고 마약을 구해오기도 했고 구해오라고도 했다. 어찌 보면 좀 주범의 역할을 박유천 씨는 밀었어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근데 박유천 씨는 기자회견에서 마약을 결단코 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로 인정했지만 협박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지금 언론 취재에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유천 씨 친척 쪽의 주장이라는 전제로 이런 얘기죠. 박유천 씨의 벗은 몸을 황하나 씨가 찍어놓고 있다가 스킬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협박의 스킬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사진을 이제 박유천 씨에게 보내면서 5분 내로 달려오지 않으면 이 사진을 뿌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박유천 씨를 유인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쩌면 이 말이 또 사실이라면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황하나의 협박, 이건 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주책임을 가지고 있고 누가 수동적으로 공범의 역할을 했는지가 지금 둘이 또 진실 공방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